택배사 계약은 주로 어찌 따내셨나요? 초기부터 우체국은 조금 무리일 것 같아서 대한통운이랑 한진, 롯데 비교하고 있는데 어디 업체가 가장 나을지요? 대한통운은 요즘 이슈가 많아서 사실 꺼려지긴 합니다. 대한통운 이제 저는 대한통운도 쓰고 뭐 한진도 쓰고 UPS도 쓰고 페덱스도 쓰고 막 이러다 보니까 그래도 상황은 조금 아니까 대한통운 이제는 거의 모든 지역 송장이 다 출력이 되고 파업이 끝나긴 합니다. 이번에 정말 많이 이미지가 낮아졌죠. 원래는 대한통운이랑 우체국이 항상 1등이었는데 택배사 계약을 어떻게 할지 이제 보통은 뭐 무재고 위탁하다가도 대부분 많이 그 윗단계로 가요. 이제 구매 대행 하시는 분들도 무재고로 가다가 잘 나가는 거 이제 수입해서 직접 소싱도 하고 막 그렇게 많이 성장들을 하시려고 하잖아요. 그렇게 봤을 때 재고 가져가면 발송이 빠르고 마진이 커지고 이러다 보니까 결국은 재고를 가져가면 해보시면 알지만 굉장히 어렵기도 하거든요. 재고 관리도 그렇고 평소에 무재고로 잘 나가는 게 꼭 재고 가져오면 안 나가기도 하고 발송을 해야 되잖아요. 3PL 맡기면 물론 안 해도 되지만 사진 찍고 이러려고 하다 보면 소량은 받아서 또 택배도 해야 되고 이런 게 있어가지고 보통은 한 번은 내가 해봐야지 하고 보통은 택배사 계약을 해보려고 하세요. 1, 2년 전만 해도 기사로 제목만 봐도 알겠죠. 2021년 2월 브랜드 평판 1위 대한통운 우체국. 항상 1, 2위가 그냥 우체국이랑 대한통운이었어요. 브랜드 평판이건 무슨 서비스 지수건 항상 1, 2위가 대한통운 우체국, 그리고 압도적인 1위가 보통 우체국입니다. 왜냐하면 발송 완료율이 너무 높았어요. 우체국이 이제. 그리고 명품을 파시는 분들도 우체국을 많이 쓰죠. 분실률이나 이런 게 낮으니까 배송도 잘 되고, 그래서 명품이랑 의류 하시는 분들이 우체국을 많이 썼는데 저같이 잡동사니 다 하는 셀러들은 우체국을 못 쓰죠. 왜냐면은 너무 칼 같은 요율이고 배송료 자체가 일단 비싸고, 그리고 사이즈가 커질수록 너무 비싸지고, 저 같은 경우 막 큰 것도 있고 작은 것도 있고 일류라 되지 않다 보니까 항상 상담을 받아봐도 좀 빡세요. 결국 우체국이 안 되는 셀러 중에서는 대부분 1등이 대한통운이었는데 작년부터 이제 파업을 하면서 대한통운 이미지가 정말 안 좋아집니다. 그래서 올해를 보면 1위가 롯데가 올라옵니다. 1위 롯데, 2위 우체국, 3위 한진, 3위권에도 대한통운이 빠졌죠. 보면은 참여지수, 소통지수, 뭐 커뮤니티 이렇게 평판까지 있는데 종합해서 롯데가 1위에 우뚝 섰습니다. 그래서 롯데가 생각보다 정말 좋아졌구나 라고 생각을 했어요. 한번 써봐야겠다, 언제 기회가 되면, 그 생각도 했고, 대한통운이 무려 1, 2, 3, 4, 5, 6, 7, 7등으로 떨어졌죠. 어떤 택배사가 좋냐고 물어보시면 예전 같으면 에이, 그래도 물량이 엄청 많으면 의류하시면 우체국 아니면 그냥 대한통운 쓰세요가 과거 대답이었는데 이제는 롯데랑 뭐 한진 발송도 다 잘 됩니다. 로젠 그리고 대한통운 단가 보시고 어지간한 게 다 잘 되니까 단가 좀 싸신 거 쓰라고 사실 개인적으로 추천을 드리고 싶죠. 구조를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제 본사랑 이제 직계약하는 택배 기사님이 있고 대한통운 소속 직원인 거죠. 그래서 월급을 받으시는 택배 기사님들이 있고, 그리고 대리점과 대한통운이 본사 계약을 하는 거죠. 그리고 대리점에서는 택배 기사들을 하고 계약을 해서 발송 계약을 하는 거죠. 이 택배 기사들은 직원이 아니라 본인들 개인의 사업자입니다. 그리고 대리점과 발송 계약을 맺는 본인들 사업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발송 건당 한 만큼 받는, 이러다 보니까 이제 파업이 막 생기고 하는 문제도 있었죠. 대한통운 택배기사 1만 7천 명 중에 직영이 5%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주변에 보이시는 대부분의 기사님들은 대리점과 계약을 맺은 본인 사업을 하는 기사님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이 구조만 봤을 때 계약을 그러면 택배 직계약 하신 직영 기사님하고 해야 될까 대리점하고 해야 될까 어느 게 더 좋을까 약간 생각도 들잖아요. 근데 이제 당연히 본사가 마음만 먹으면 대리점보다 더 싸게 계약을 할 수도 있겠죠. 근데 이제 그렇게 했을 때 대리점들의 반발이나 이런 게 있어서 실제로는 직영과 대리점 모두 상생을 위해서 동등하게 요율을 내려서 야, 요 정도 선에서 물량이 이 정도 되면 이 정도로 계약을 해 라는 가이드라인이 동일하게 내려옵니다. 그래서 직계약 하시는 기사님하고 계약을 하든 대리점하고 하든 큰 요율 차이가 없다. 다만 이제 저희 기사님은 사실 직계약을 하신 기사님이시거든요. 본사 소속이다 보니까 가끔 물량이 뭐 명절 이후에 터질 때 송장 출력 제한 이런 걸 막 걸어버릴 때가 있는데, 그런 걸 조금 더 유도리 있게 풀 수 있는 장점이 가끔 있었던 것 같고, 픽업을 전담하고 있는 직계약이니까 대리점 막 이렇게 가서 하는 게 아니다 보니까 좀 더 빠른 상하차 이런 장점이 있다고는 하는데 큰 차이는 없다. 그래서 내 사무실로 배송 와주는 기사님한테 물어보셔도 요율에는 큰 차이가 없다. 그래서 보통은 계약 맺을 때 물어보는 거죠. 쿠팡이든 이제 스마트 스토어로 뭘 사게 되면 기사님이 배송을 오잖아요. 그러면 딱 보고 이제 기사님도 보잖아요. 여기 쇼핑몰 하는 데인가? 뭔가 판매하는 데인가? 재고 쌓인 거 보고 그럼 이제 넌지시 한번 물어보면 돼요. 기사님 저희 이제 물량이 이렇게 돼서 택배를 좀 하려고 하는데 어떻게 안 될까요? 그럼 이제 뻔하게 물어보죠. 몇 건 정도 돼요? 여기서 이제
단가가 정해지는 거고, 계약 자체는 진짜 어렵지 않습니다. 보통 계약 안 하면 어쨌든 비싸니까 계약을 하는 게 좋고, 초반에는 기사님도 알아요. 해외 같은 경우는 좀 칼같이 계산을 하는데 국내는 약간 그 허풍을 믿어주는 분위기예요. 이제 한 하루에 10건이어도 하루에 한 100건 요 정도는 처음에 한두 달 요 정도일 건데 늘 거니까 좀 잘해주세요 하면은 그래도 다들 잘 해주세요. 기사님도 계약 맺고 나면 그래도 물량이 생기니까 본인들 수익도 생기니까, 어쨌든 대리점 기사님하고도 해도, 대리점하고도 계약해도 이분들도 돈을 더 버시는 거니까 괜찮아 하신다. 그래서 넌지시 물어보시면 돼요. 단가 얼마 정도냐? 오실 때마다 물어보면 나올 거고, 이게 실제 테이블입니다. 여기서 이제 큰 차이 없이 뭐 플러스 마이너스 100원, 200원 이렇게 조율이 된다고 보시면 돼요. 본인 물량이 한 달에 500개가 이제 된다라고 하면은 그때 이제 하시면 되고, 그 전에는 약간 허세를 부려서 얘기를 해가지고 그냥 요 사이즈면은 저희 딱 작은 거 하시면은 기사님 그냥 2,800원에 해주시죠. 그럼 기사님 한 3,000원, 뭐 3,000원, 한 3,000원에 하셔도 사실 크게 괜찮은 거예요. 그냥 계약 안 하고 하면 더 비쌀 거고, 그게 아니면 이제 편의점 택배를 계약 쓰면은 한 3,000원일 텐데, 얘기해가지고 500개 미만일 때 2,800원 정도로 사이즈 작은 거 계약하시면은 그래도 매일 오셔서 픽업도 해주시고 가져가고 하니까, 요 테이블을 참고해서 이제 딜을 하시면 됩니다. 요 테이블이 이제 박스 사이즈별로 요 정도를 받아라 라고 하는 거고, 당연히 물량이 많아지면 가격이 싸지는 거니까. 저 같은 경우 지금이야 사무실이 여러 곳이고 나름 커졌지만 처음엔 진짜 작은 사무실이었거든요. 그러니까 뭔가 그분이 보시기에는 시원찮았나 봐요. 막 게다가 이제 무재고 하다가 이제 막 한두 개 가져왔으니까 사무실에 재고도 몇 개 없고, 얘네는 계약해봤자 나만 귀찮고, 그때 그 당시 저희 사무실에 오시던 기사님이 곧 관둘 계획이셨나봐요. 얼마 뒤에 안 보이시더라고요. 그런 것 때문인지 뭔가 굉장히 안 해줬어요. 기사님은 한 5번 말했는데 올 때마다 기사님 저희 좀 계약 좀 해주세요. 단가 좀 비싸도 되니까 한 3,000원 해주셔, 3,500원도 해주셔도 되니까 그냥 좀 픽업만 되게라도 해달라. 왜냐면 이제 무재고 하더라도 이제 제 사무실로 반품도 오고, 이제 재고도 하나 샀는데 비싸더라도 여기서 나가야 편의점도 안 가도 되고 나름 효율화가 되니까 5번을 말해도 안 돼가지고, 그럴 때는 이제 저처럼 본사에 연락을 하시면 됩니다. 제가 그때 본사에 고객센터에 메일을 남겼어요. 저희 회사는 서울시 땡땡땡에 있고 이런 회사인데 이제 그래도 물량이 좀 돼서 앞으로 대한통운을 쓰고 싶다 라고 글을 남기니까, 그 CS 담당자가 본사에 어떻게 연락이 됐는지 본사랑 계약되신 기사님이 저희 회사 저한테 연락이 와서 대한통운인데요 이제 계약하신다고요 해서 그때 얘기가 돼서 찾아오셨고, 그땐 진짜 말도 안 되게 물량이 적었는데도 기억이 맞으면은 3,000원인가 해줬어요. 하루 하나도 안 됐죠. 그러니까 하루 하나도 안 돼서 너무 미안한 거죠. 이제 기사님이 왔을 때 기사님 죄송한데 오늘 없어요 라는 말이 너무 싫은 거예요. 그래서 너무 미안하고 음료수만 드리고, 그래서 어떻게든 하루 하나는 되게 하자가 그때 목표였는데, 그래서 그 기사님이 지금도 하고 있으셔서 이제 지역이 달라도 이제 저랑 계속 가고 있어서 그때가 너무 감사해서 사실 요율이 올라도 대한통운을 좀 메인으로 쓰고 있고, 그런데 어쨌든 저처럼 나한테 찾아오는 기사님이 잘 안 해줄 때는 본사에 한번 연락해 보시면 이렇게 다이렉트로 연결해 주신다. 이 재고 가져가시는 게 정말 잘 생각하셔야 되는 게, 이 포장 하나 하는데 걸리는 시간보다 그 시간에 차라리 무재고로 가공해서 올리는 게 더 나을 수도 있거든요. 깨작깨작 할 거면 아예 하지를 말고 그 시간에 가공해서 하는 게 수익이나 매출이 더 날 거고, 할 거면 팍 크게 떠벌리면 좋을 것 같다라고 해요. 왜냐면 저도 하나에서 해보니까 보통은 하루 100개씩 가공을 해서 등록하는 게 목표였는데, 상품 하나 사서 포장하고 나면 신상 등록을 하나도 못 하는 거예요. 그래서 돌아보면 그게 굉장히 비효율적이었다. 그래서 동시에 돈을 좀 모아서 한 방에 크게 사서 하면은 오히려 이제 포장 담당자도 뽑을 수 있고, 그렇게 했을 때 이제 나름 체계가 잡히지, 처음부터 내가 하면 굉장히 빡세다. 그럼 물론 제가 이렇게 말해도 다들 그렇죠. 이제 이렇게 하면 마진이 크니까 내가 포장해야지 해서 막 세팅하고, 저도 막 소프시스 테이블이었나? 테이블 사서 테이프 커터기 사고 박스도 막 하나씩 사보고, 그래서 포장하는데 시간 다 갑니다. 그래서 그래도 한번 해보셔도 되고, 어쨌든 택배 계약하면 부담도 되고 자극도 되긴 해요. 이제 저처럼 막 하루 하나도 안 나가면 기사님이 와서 그냥 보낼 때 그 미안함을 느끼면 뭔가 일을 더 하게 되긴 하거든요. 어떻게든 빨리 팔아야 돼. 하루 하나는 나가야지 막. 저는 생전에 광고도 안 했는데 괜히 광고도 막 걸어보고. 그래서 여러분들은 저의 시행착오를 겪지 마시고 그 시행착오 시간 줄여서 더 빨리 저를 빨리 더 따라잡고 더 쭉쭉 나가시길 바라겠습니다.